의원이 또 뭐 어떻게 조치가 없어요. 지금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법사위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원내대표가 바뀌고요. 오늘. 네, 오늘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곧 새로 이제 나오고.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에게 1년 더 하라고 다 하시는데 네. 그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는 2년밖에 못하게 음. 거의 규칙화되어 있어요. 민주당에 그래서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예. 과방위원장을 1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애초에 1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분이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 다시 직위원 판사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법사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저보고 이제 저도 그만두는 줄 아시는데 예. 과방위원장을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임기가 1년 남아 있습니다. 아,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차기 원내대표 못지않게 차기 법사위원장 네. 누가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3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자들은 기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특종이 나오지 않을까. 예,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무회의가 첫날은 3시간 그리고 둘째 날 두 번째 회의는 4시간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6시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 불편한 동거 가운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 제가 뭐 취재해 보니까 집중된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하나는 이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또 그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의원님을 상당히 저격을 했다. 최민희가 내 임기를 막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얘기냐면 비문이라.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본인이 방통위원장이고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방통위가 뭐 달리 해체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아니 있으니 이진숙 같은 임기를 사람 좀 보장해달라. 이제 알았고요. 네. 이진숙은 업저버예요. 업조보다. 국무회의에 원래.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아닌데 아니죠. 그렇게 네. 발언을 하게 놔둔 게 저는 좀 이상했고요. 아, 발언을 하게 놔두면 안 된. 원래 발언 기회를 발언권이 없어요? 없어요. 발언권이. 아, 참석만 표결권도 하는- 없어요. 배석이에요. 배석. 배석자. 예, 배석자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진숙의 의도는 명확하죠. 네.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각인돼서 음.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맞선 자야. 음. 그래서 정치적인 자기 그 몸값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뻔한데 왜 그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굳이 물어보면 찍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말하는 정도예요. 예. 스스로 그렇게 뭐 갑툭튀할 그런 자리는 예. 아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음. 그래도 방통위가 정부 안에 들어갔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처기 때문에 배석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치면 지금 방통위는 심한 종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악성 종양에. 악성 종양. 그럼 그 악성 종양 환부를 도려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 방송심의 네. 주무기관이에요. 여기엔 류일임이 가서 분탕질을 치고 네. 방통위는 지금도 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빵진숙, 네. 이진숙 씨가 가서 예. 거의 조직이 저렇게 조직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의 경우는 네. 내부의 노조와 직원들이 방심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그 MZ 맞아요. 노조가. 예. 그래서 그렇게 방심위의 경우는 윗 부분만 조직 개편을 하면 네. 너무 잘 될 조직이에요. 예. 예. 그런데 류림 씨는 사표 내고 사표 내고 갔지만 네. 그 형사 책임 져야죠. 져야죠. 예. 그리고 그 사표 내고 런 하신 것이 뭐 다 스스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네. 청부 민원부터 네. 그 청부 민원 무마 네. 의혹이 다 사실임을 저희가 밝혔고 네. 본인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뭐 도망가면 그만입니까? 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까? 꼭 처벌 받아야 되고 예. 형사적 책임 져야 되고. 근데 방통위는요. 네. 조직 전체가 뭐 이동관부터 이진숙으로 네. 이어지는 방송 장악 그 장악 대리인들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저를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못하게 했던 단초도 방통위 내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법제처에 보내자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저 사무처장 예, 방통위? 배뭐 예, 그만뒀고 예. 그리고 그걸 법제처로 보내면 아마 그들의 기획은 이것도 대통령실 기획이었겠죠. 네. 그럼 법제처장이 이완규니까 네. 여기서 뭐 부적격이라고 하든가 예. 아니면 끌어라 이렇게 했겠죠. 예, 근데 예. 부적격 사안이 아니니까 법제처 내부에서 안 된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조직이 망가져서 수술해야 돼요. 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만뒀어요. 그러면 예. 지금 나홀로 방통위네요. 그러니까 저럴 땐 사실 사퇴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빵진숙 씨는 지금 그 카드 불법 사용 문제로 고발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수사가 다 됐대요. 이미. 예, 근데 검사 지휘만 남았답니다. 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수사 받고 책임져야죠. 근데 검찰은 또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지휘를 잘 안 해서 그게 늦어졌대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 예. 예. 그 의원님 계실 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아 그럼요. 예. 아니 검사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은 아니 저는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검사를 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검사를 했지만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서면 그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안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참 보면 한심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 나왔던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지금 김상욱 의원 지역구에 국힘 그 당협위원장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뭐 당협위원장 됐어요? 아니 뭐 하여튼 조직위원장인가 하여튼 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네. 뭐 나중에 자기가 당협을 꾸려서 스스로 선출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와. 하여튼 그 울산 남구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 제가 대단하다.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정말 김태규 전 위원은요 네. 공직 맡으면 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세요. 다음 예.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그쪽에서 출마할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분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예. 판사 출신인데 안 판사 같아요. 안 판사?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이진숙 씨도 이렇게 해서 대구나 어디나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년 대구시장 를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염두에 네.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국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런데 그런 꿈 꾸시지 말고 저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그럼 이진숙 임기 보장을 위하여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혁신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과기부가 지금 AI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예. 그럼 AI 기능까지 들어간 과기부가 예. 거기에 유료 방송 규제가 있어요. 아, 지금 예. 그 IPTV 예. 위성 방송 예. 그다음에 케이블 TV 규제가 예. 과기부에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건 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과기부 직원들도 네. 그냥 그거 빼고 조직 개편하겠다는 거에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아, 그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 네. 창조경제 한다면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예. 거기서 다 때려 넣었어요. 아, 예. 그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이제 일을 제대로 또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해산이 되면서 과기정통부가 생겼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조직 개편을 못했어요. 아. 왜 못했냐? 예. 박근혜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던 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123석 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였어요. 예. 안 그러니까 해줬구나. 할 수가 없어요. 예, 조직 예, 개편을. 예,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180석이 되었으나 예. 그때는 이미 조직 개편을 하반기에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그쵸.
과반 의석이 안 안 되는 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조직 개편을 또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예. 그 방송통신 규제 중에 통신심의하고 방송 규제는 예. 방통위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조직 개편을 그 빵진수 임기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위해서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김영 간사가 예. 방통위 해체 법안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아 검찰처럼 방통위도 해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조직이 예. 일도 안 해. 그리고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데려와서 한상혁 쫓아내는데 네네. 쓰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지금. 그래서 참. 사무처장이 대행 체제예요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대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데가 없어 보인다. 제가 한 군데 있다 그랬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G 노조들 MG 노조들 노조에 때문에 의해서, 예, 예, 아래로부터 덕분에. 올라가서 예, 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송법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어제 6월 12일. 그렇죠. 어제 그 저 뭡니까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개혁 법안들 싹 다 통과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숙제 안 하고 간 겁니까? 그 일단 6월 12일 날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6월 12일 본회의에 맞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 5일 날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6월 5일 날 방송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쭉 해왔어요. 대선 네. 기간 중에도 과방위는 정책조정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 만나고 노조 만나고 관계자들 다 간사 김영 간사가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합의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6월 5일 날 방침이 이게 중요해요. 원내 방침이 가장 중요해요. 네. 오늘은 어디까지 해결한다. 근데 3특검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아. 그럼 그에 따라 각 상임위가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5일은 일단 저희가 통과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12일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일 날 본회의가 없어지면서 다 수년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6월 12일 날 처리 예정됐던 법안 중에 상법 개정안도 네네. 있는데 이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조금 네. 수년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른바 회장님들이 다 오시네. 네, 회장님들이 다 오시는데 예. 이게 상법 개정안 처리가 조금 미뤄진 거하고 예. 경제 5단체장 회동하고 예.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결국엔 통과는 될 텐데 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당선 이후에 또 확인을 준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 아, 아니냐 뭐 예, 이런 걸 예. 우려. 사실은 주시하고 있죠 예. 시장에서는. 지금 만나고 있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10시부터니까 지금 33분이라 어제 환경부 행안부처럼 할지 그 경제단체하고는 좀 관계가 네,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어떻게 할지.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된 그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왜 반대하지? 그러니까 반대할 그럴 이유가 정도로 없어요, 사실은. 두리뭉술이한 전체주주 보호 조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몇 개의 상법 개정안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윤준병 의원안, 예, 뭐 예. 이소영 의원안. 예. 근데 윤준병 의원안이 가장 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요것을 6월 12일 날 바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과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 더 세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그 대통령께서 대법원하고 의논을 좀 하고 하자. 이거 맞지 않아요? 네. 예. 예. 그 의논은 하고 예. 그 법원조직법 의논의 문제. 예.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나 네. 일단 상고법원도 추진했잖아요. 예. 대법원 일 많다고. 예.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기일 잡으려면 정말 너무 대법원이 바빠서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같이 체크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받고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